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실 뻔했네요. 다들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숙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대치에서 지금 10여 년 넘게 수업을 하다가 원장님 믿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등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은 과목 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애들이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 셋째이실 수도 있는데 우선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고1 1학기가 있고 여기 2학기가 있으면 1학기에는 수학상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학상. 2학기에는 수학하.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수학, 여기가 수학2, 그리고 보통 고3 때 미적분이고요. 이 다음 장을 지금 한번 넘겨보겠는데 지금 학교마다 편제가 지금 좀 달라요. 그러면 이 확통하고 기하가 있는데요. 이 확통기하가 경우의 수 하셨었죠, 어머님들. 이 확통기하가 2학년 때 있냐? 얘가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얘가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라서 총 네 가지인데 확통기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고3 안 적었네요. 얘네 두 개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좀 특이점이 지금 어느 학교냐면 지금 현대고랑 세화여고, 세화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확통기하가 2학년 때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 때 학습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은 거고요. 그 다음 세화고랑 세화여고는 좀 많이 특이한 게 이 수학 1, 2가 2학년 1학기 때 들어와요. 그리고 미적분이 2학기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장점, 단점이 뭐냐면 애들이 학습량이 정말 많아야 돼요. 대신에 고3 때 정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세화여고는 아마 내년부터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어디랑 똑같이? 세화고랑 똑같이요. 저 두 학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 특이한 학교들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약간 이런 커리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통기하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학교별 차이가 있는데 혹시나 진학하는 학교가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목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짜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고득점 학습을 위한 키워드를 4가지로 지금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선행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습 태도, 네 번째는 고난도 문항 학습, 이렇게 4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선행은 어디까지 진행하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 선행이 애들 레벨별로 좀 달라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마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애 하는 인식이 있는 아이들 있죠. 얘는 뭐 블랙라벨이나 그 다음에 A급을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다, 좀 잘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커리를 모두 다 학습하기를 저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사실 고3 때 시간이 없어요. 내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 과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1, 고2 때 이 학습량을 좀 나눠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 이과 모두 전부 학습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류가 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학평, 교육청 기출을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교육청 기출 문제를 계속 변형해요. 이 교육청 기출이 뭐냐면 수능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변형은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 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심화서 있죠? 이 심화서라는 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말고도 더 있거든요. 블랙라벨, 올림포스 고난도, 그 다음 절대 등급 531 하이퍼예요. 하이퍼 수학 종류가 좀 있고요. 그다음 1등급 수학 등등, 뭐 일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종류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편성을 골라서 문제 풀려주시면 돼요. 같이 문제집을 사러 가서 애가 요거 풀겠다 하는 거 그냥 골라서 풀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 서초 기출도 좀 풀어보는 게 조금 필요한 게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섞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랑 그다음 심화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있을 곳이 지금 중위권 학생들이 위치한 곳인데요. 이번 겨울 있잖아요, 어머님들. 중3이면 1월, 12월, 1월, 2월, 12, 1월, 2월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최소 수학 상이랑 수학 하는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한 1년 커리는 완성을 좀 지어주시는데 수학 상이랑 수학 하를 완성 지어주시는데 아마 선행이 여기는 이미 좀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심화로 한번 봐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중학교 때 실력정석 선생님 심화까지 했어요. 내용이 달라요. 고등에 오면 그 내용이 뭘로 바뀌냐면 기초로 바뀌어요. 지금 심화를 보는 거랑 그때 심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학상 심화는 좀 반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수학화가 되어 있다, 내용은 잊었지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방학 기간에 수학 1을 좀 해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중위권 기준으로 지금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상위권이랑 중위권 차이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건 심화 사고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머님들께서 A급을 풀었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사고가 아직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수업들이 우선 좀 필요해요. 둘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심화 문제 풀어내는 능력 같아요.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는 수학상 대수랑 연관된 중1이랑요. 중2, 중3에 보면 다 1학기 파트가 있잖아요. 그 1학기 파트가 전부 대수예요. 근데 그 대수가 매끄럽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 함수가 전반적으로 약한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선 수학상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학상을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위권 아이들의 특징이 어머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 이런 계산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게 패턴인데 단순한 이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를 보면 그 전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약분해서 이게 A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케이스들이 만약 A가 3이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이다. A 제곱을 구하여라. A 제곱 마이너스 뭐 4의 1을 구하여라 이러면 요 A에 부호 빼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자체를. 그래서 보통 하위권 아이들이 요 실수들이 좀 많아요. 실수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채워나가야 되냐고 얘기하면 중학교 거 다 가져갈 필요가 없고 수학상에 어차피 전반, 대수 전반이 다 나와요. 집 밖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풀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모든 공부를 밑에서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막 바닥 이렇게 깊은데 자갈을 밑에 막 다 채워서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업이 차라리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도 덜 지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상에 꼼꼼하게 집중하길 바라고요. 만약에 하위권 학생인데 뭐 수학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놀 거면 어차피 뭐 화목에는 논다. 어차피 딱히 뭘 하지 않는다면 넣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보통 놀잖아요. 그죠? 시간이 주어지면. 자, 그럼 선행에 지금 예시고요. 중위권 기준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중위권 기준 수업으로 지금 넣어놨고요. 1월, 2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가끔 첫째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학기 중에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학기 중에는 무조건 고등에서는 내신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변치 않은 진리고요. 1학기, 2학기가 있으면 선행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주면 되냐면 이 전에 그 방학들 있잖아요. 요때 방학과 요때 방학이 있으면 이 방학에는 이 한 학기 앞에 내신은 무조건 여기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애가 좀 잘한다. 잘한다는 아니지만 좀 필수적으로 보통 이 수업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학 추가 2학기 수업 이렇게 항상. 그 다음 요 방학 때도 마찬가지 이때의 내신이죠. 내신이랑 그 다음 단기 여기 1학기 이렇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간결하게라도 보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정말 시간이 없어요. 고3이 됐을 때는 이때는 1학기 내내 같이 또 내신을 하거든요.
근데 고3 때는 이 내신에 집중할 시간이 좀 없어요. 왜냐면 수행도 해야 되고 뭐 수시 쓰게 되면 원서 써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할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들은 좀 봐주시고, 좀 애가 만약 잘한다 그럼 여기 2학기가 아니고 그 다음 커리를 가지고 와주셔도 돼요. 내신은 반드시 넣어주시고 추가 알파는 다음 걸 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걸 가든지 아이의 행태를 보면서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실수를 줄이는 부분은 아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정해진 경우가 있고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 아이들은 문제를 좀 약간 이렇게 읽는 경향들이 있고요. 문제를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읽는 게 있어서 괄호 안에 단서를 읽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틀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를 읽는 것과 그다음 연산이 탄탄하지 않아서 실수가 잦은 경우는 사실은 수학상을 꼼꼼하게 보면서 계속 문제를 채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는 미리 정리해서 패턴화 시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답 노트를 다 작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답 노트를 학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보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여서. 근데 사실 이걸 계속 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 때는. 중등 때는 가능하지만 고등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학습 태도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파트인데요. 정돈된 습관을 가진다. 그 다음 자기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저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 나중에 상위권에 가서 성적을 판별하는 건 치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 자기 일정을 파악하고 있고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 다 생활 태도가 모두 학습에도 저는 스며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정말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좀 허술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머리 좋고 허술한 아이들의 특징이 문제를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쪽을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다가 한 단 곱하기 2를 때리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가 되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2배가 될 것 같아도 저는 무조건 다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좀 치밀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만약 혹시 그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으면 절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손을 많이 쓰더라도 복잡한 길로 가는 게 맞다. 왜냐면 어차피 시험 결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라고 좀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실제로 학습한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앉아있는 시간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고1, 고2 가르치다가 올해 고3인 학생이 있어요. 걔가 굉장히 잘하던 학생인데 걔가 정말 시간을 잘 써요. 1시간 동안 풀어내는 양이 상위권 학생의 2배 정도를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취미도 뮤지컬 보러 다니고 항상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해요. 대신에 수업 시간이랑 쉬는 시간까지 다 몰아쳐서 수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애들이 1시간, 뭐 3시간 동안 하는 양을 1시간에 하니까 이게 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시간에 누수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수업에 왔을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수업에 뭐 이렇게 하다가 필기하다가 잠깐 지우는 시간 이런 때도 끊임없이 문제를 풀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예 쉬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고3이 됐을 때는. 그래서 시간을 잘 쓰는 거를 굉장히 저는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또 고난도 문항에 대한 얘기도 지금 써놨는데요. 모의고사, 내신 변별 문제를 풀려면 심화문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심화문제 훈련이 이미 좀 되어 있어요. 사고력이 이미 열려 있거든요. 근데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 문제를 별로 본 경험치가 없죠. 근데 제가 이걸 못 풀더라도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만약 과제를 할 때 중간까지는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힘이 생겨야 고2, 고3이 됐을 때 저 심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지금 가르친 학생 둘이 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둘 다. 여학생인데 여고예요. 모 여고인데 그 여학생 둘이 성적대가 정말 비슷했었는데 한 학생은 약간 좀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문제를 보면 잘 못 풀어도 끝까지 가보고,
틀리더라도 고민해보고 이런 학생이었고, 또 한 명은 과제가 정말 주구장창 안 됐어요. 정말 괴롭혀도 보고 이랬지만 항상 과제가 100문제 내면 70문제, 50문제 내도 40문제 이렇게 항상 숙제가 안 되던 학생이고, 이 학생은 항상 다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성적대 차이가 얘는 70점, 얘는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적은 더 벌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 얘기도 자주 하거든요. 이 두 학생 얘기를. 이제 아마 올해 수능을 볼 건데, 네, 결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문제를 못 풀더라도 중간 과정까지 제가 꼭 가도록 얘기를 하고, 그냥 별쳐서 오지 말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다 틀려도 되지만 중간까지는 가라. 그래야 고2, 고3이 됐을 때 변별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요. 제 수업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밀착형 타이트한 수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각이 잘 없어요, 제 수업에는. 제가 지각을 정말 싫어해서 쉬는 시간을 주더라도 뭐 1분에 주기 시작해서 10분일 거면 11분에 전부 들어와서 앉아있거든요. 복도에서부터 뛰어서 들어와서 항상 제 수업은 애들이 전부 앉아있어요. 그리고 뭐 애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어느 부분 대수가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 문자로 드려서 이 부분은 좀 채워야 될 것 같다. 중중에 이 부분에 공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피드백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를 보고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신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좀 생각해서 학생들에게도 이 얘기는 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또 애들 주말 의무 클리닉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말에 추가적으로 의무 클리닉을 좀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을 좀 중요하게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건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개념이 중요하게 수업한다는 얘기가 방학 때 하는, 처음에 하는 개념과 그 다음 심화본을 할 때 개념은 분명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근처 시험에서 결코 그 블랙라벨 앞에 나오는 개념 정도로만 끝나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위로 쌓아줘야 되거든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뭘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 잡아주는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아마 이거는 경험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좀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라 학생들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계속 스터디를 하고요. 시간도 저는 정말 애들과 약속이 있으면 항상 한참 미리 전에 와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신뢰 가는 수업을 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학부모님들께 그 당일 보내는 피드백 문자고요. 학생들의 과제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 애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이사항들을 밑에 계속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고요. 실제 문자고요. 그 다음 이거는 올해 여기 센티움에 왔을 때 학생들 필기입니다. 제가 칠판의 개념 설명을 전체 개괄을 하고 문제마다 가서 다시 개념 설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시조차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도 애들한테 잘못 나온 경우, 이것도 문제로 출제되니까 꼭 필수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둘 다 남학생이에요. 잘 적은 학생들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념 테스트거든요. 현재 지금 수업 중인 학생, 요 왼쪽 거는 제가 갖고 있는 학생 자료가 없어서 답안지를 지금 올려놨어요. 왼쪽 거는 기존에 있던 학원에서 제가 쓰던 거고요. 요거는 이번 지금 수업할 때 애들 개념 누적 테스트입니다. 사실 어머님들 이거 기억하시죠? 1 더하기 루트 2가 근이면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요걸 기억할 때 요 틀은 기억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수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냐면 반드시 유리수 조건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을 때 이걸 함정으로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들이 있어서 여기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은 누적해서 개념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수업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좋은 성과 있게